안녕하십니까. 최강피트생물 엄태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ATP 합성 저해제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델타 뮤 H 플러스 프로듀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양성자의 농도 구배를 형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양성자의 농도 구배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구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에너지 전자가 내에서 전자전달기 복합체를 통해 가지고 돌아야지만 양성자 능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양성자 농도 구배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은 소위 이제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것 자체에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에너지는 유기물이 갖고 있는 탄소 골격에 있는 고에너지 전자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전달기 복합체를 통해 가지고 어때? 얘가 이동을 하면 1번 복합체에서부터 이제 4번 복합체나 2번 복합체에서 4번 복합체로 어때? 얘가 이동을 할 때 그 에너지가 어때?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그 전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양성자 능동성이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때? 일어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 막을 경계로 해서 이제 MT 내막을 경계로 해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제 기질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막간 공간 쪽으로 양성자 펌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복합체로 들어가는 소위 전자는 NADH가 갖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가 1번 복합체로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플라빈 요소 FADH2가 전자를 주고 빠지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2번 복합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복합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숙신산 탈수소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숙신산 탈수 요소가 함께 일하는 소위 이제 조요소가 FAD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탈수 요소들이 같이 일하는 그 탈수 요소의 어떤 조요소, 탈수 조요소는 NADH의 어떤 형태로 전자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Q라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유비퀴논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1번 복합체에서 퀴논으로 갔다가 3번 복합체로 갔다가 4번으로 어때? 떨어질 때. 물론, 여기서는 이제, 자, 3번에서 이제 사이토크롬 복합체를 통해서 4번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이제 옥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종 전자 수용 최고. 이 최종 전자 수용체인 산소 반분자가 전자 2개와 수소이온 2개를 어때? 결합함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대사수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었던 소위 이제 고에너지 전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함에 따라서 이제 저에너지 전자로 어때? 떨어지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성자 능동성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죠? FADH2의 어떤 경로를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전자가 이제 2번 복합체에서 퀴논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갔다가 시토크롬으로 갔다가 4번 복합체로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양성자 능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복합체가 1번 복합체와 3번 복합체와 4번 복합체에서 일어나는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FADH2의 어떤 그 양성자 능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은 3번과 4번에 한정되어 있지만 NADH 같은 경우는 1번 복합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번 복합체에서도 양성자 능동성이 일어나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죠? NADH가 FADH2보다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자 에너지가. 어쨌거나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에너지 준위는 똑같기 때문에 물이 만들어질 때 바닥 상태의 전자 에너지는 같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성자 농도 구배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전기화학적인 어떤 기울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를 통해서 양성자가 촉진확산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F5, F1 컴플렉스를 통해서 촉진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구동력을 이용해서 양성자 구동력을 이용해서 ATP가 합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 혹은 화학삼투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ATP 합성 효소와 전자전달계 복합체는 무슨 관계냐면, 그죠? 짝물림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TP 합성 효소에 대한 어떤 반응이 전자전달계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이제 짝물림 관계인데, 소위 여기 지금 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수소이온이 더더군다나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관통을 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없는데, 얘가 이제 카르디오리핀이라고 하는 성분은 친수성 물질에 대한 투과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짝풀림제를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짝풀림제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짝풀림제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면 양성자가 내막을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단순 확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에서 이제 짝물림 관계를 얘가 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짝풀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 UCP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ATP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를 통해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촉진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위 짝풀림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ATP 합성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TP 합성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는 어떤 기대값이 있겠죠. 그죠? 그 기대값에 만족을 못하게 되면은 ATP 합성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사적 보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되먹임을 통해서, 음성 되먹임을 통해서 합성률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과정이나 TC 회로나 그 다음에 전자전달기가 오히려 더 촉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대사적 보상에서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나 전자전달기 반응이 촉진되게 되면 호흡 기질의 어떤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체중이 감소가 되고요. 그죠? 열 에너지가 국소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체 내 전체적으로 이 UCP가 아니고 DNP가 작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포 내에서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심박수나 호흡 증가 같은 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호흡이 증가되는 이유는 최종 전자 수용체의 공급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의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호흡 증가로 나타나게 되고, 생리학적으로 호흡과 심박수라고 하는 심장 박동은 짝물림 관계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심박수도 덩달아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단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짝풀림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DNP, 디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하는 DNP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UCP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이 UCP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짝풀림 단백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짝풀림 단백질이고, 이 짝풀림 단백질은 짝풀림제처럼 생체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생체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부작용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짝프림 단백질이 동물에 따라서 발현되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짝프림 단백질의 어떤 발현이,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동물 같은 경우는 ATP 요구성보다 열 에너지 요구성이, 열 요구성이 상대적으로 큰 동물에 한해서 이런 UCP의 어떤 발현 양상이 일반적인 어떤 동물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곰과 같은 동면동물. 자, 곰은 포유동물이면서 겨울에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죠? 그럼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ATP의 요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잠을 자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내원성 동물이고 체온 조절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체내의 어떤 그 체온은 항상 좀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가 ATP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또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동물은 모든 포유동물 중에서 포유동물의 어린 새끼들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전달계까지 우리가 이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다량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TCA 회로나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죠? 고에너지 전자를 이 장소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전달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량의 ATP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해보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TP의 어떤 합성 효율이 있어요. ATP의 합성 효율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ATP의 수치를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ATP를 만들어줄 때, 그죠? ATP를 만들어주는 어떤 대사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포흡 과정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세포호흡의 목적은 유기물을 산화시켜가지고 ATP를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세포호흡 과정 중에서 오히려 이제 에너지를 어떤 쓰는 단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란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그죠? 미토콘드리아 내막 통과 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 존재를 하냐면요. 피로부산이나, 피로부산 산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를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피로부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ADP와 인산기가 만나가지고 ATP가 합성이 될 때 그 장소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DP와 인산기라고 하는 애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기질 쪽으로 들어와야지만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자, 이온의 형태이기 때문에 친수성이고 이게 내막에 대한 투과성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투과가 되냐면,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어떤 단백질 복합체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복합체를. 자, 단백질 복합체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막간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전자 전달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양성자의 농도가 막간 공간이 높고 상대적으로 기질 쪽은 낮죠. 그래서 여기는 낮은 pH를 형성을 하고 기질 쪽은 높은 pH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나 pH의 어떤 구배나 양성자 구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통과를 하면 ATP가 대신 만들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이렇게 촉진확산이 일어나요. 양성자가 촉진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양성자 농도 구배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때 2차 능동으로 물질을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피로부산이나 혹은 인산기를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름을 양성자 의존적 피로부산과 인산기가 들어오는 어떤 패턴은 2차 능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의존적 2차 능동성을 통해서 피로부산이나 인산기를 땡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명칭을 제대로 쓰면 양성자 의존적 피로부산 펌프나 양성자 의존적 인산기 펌프 혹은 양성자 피로부산 공동송자, 양성자 인산기 공동송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그만큼의 ATP를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물질을 수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액 같은 경우는 원액보다 ATP의 합성량이 상대적으로 포도당 한 문제를 완전 산화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교환 수송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자, 여기 이제 교환 수송자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막간 공간이고 여기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겠죠. 그죠? 자, 교환 수송자는 어떤 물질을 통과를 시키냐면 자,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양성자 능동성 때문에 막간 공간에 양성자의 어떤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때 기질에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ATP가 나가요. 그 다음에 그죠? ADP라고 하는 애는 기질 쪽으로 들어가야지만 AT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TP와 ADP가 실제로 얘가 이제 중성 상태가 아니고요. 얘네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와 같은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인산기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세 개가 이제 두 개의 어떤 인산 결합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띄고 있는 어떤 그 전하가 여기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가예요. 반면에 ADP는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 여기에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요. 그죠? ADP는 따라서 전하가 마이너스 3가의 음이온의 차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와 마이너스 3가는 둘 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여학교가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여학교예요. 자, 그냥 비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남학교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그럼 여학교하고 남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여학교에서는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4가의 어떤 그 미모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강한 그 음이온일수록 여학생이 이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냥.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진짜 예뻤던 여학생이 전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 여학생보다 덜 이쁜 학생이 오면 여학교는 박수 쳐요. 그쵸? 왜냐면 같은 여학생들끼리도 어때요? 이쁜 여학생들 별로 안 좋아해요. 남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자기보다 잘생긴 남자들 있으면 싫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학교에서 킹카가 나간 거예요. 그죠? 킹카가 나가고 이 킹카보다 조금 덜 이쁜 여학생이 전학으로 왔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남학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남학교에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되는데, 그죠? 만약에 이 남학교에서 이 여학생이 잠깐 다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구나, 그지? 근데 자, 좀 덜 이쁜 여학생이 전학을 가고 더 이쁜 여학생이 오면 남학교도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0% 자발적 수송에 해당이 됩니다. 자발적 수송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거를 전하를 빵이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ATP는 ADP보다 마이너스 1가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를 갖고 있는 애는 마이너스에선 밀고 플러스에선 당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100% 자발적 수송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ADP는 들어올 때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인상기는 그죠? 비자발적인 2차 능동호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질에서 ADP와 인상기가 만나서 ATP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요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DP, ATP, ADP 익스체인저라고 얘기해서 교환 수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환 수송자. 자, 또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에 대한 어떤 투과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뭘 갖고 있냐면 전자 셔틀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전자 셔틀. 이 전자 셔틀의 의의는 MT 내막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그죠? 뭐에 대한 투과성이 없냐면 해당 과정에 NADH에 대한 투과성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로부산과 NADH는 미토콘드리아 대사로 들어가야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전자전달기에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투과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전자를 어떻게 해주냐면 내막을 통해서 다른 어떤 복합체한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전자 셔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쪽에 이제 내막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외막의 투과성은 물질 투과성은 높다라고 얘기했고 내막은 투과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가 외막은 포린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포린 단백질은 친수성 물질에 대한 투과성이 좀 좋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내막은 투과성이 낮기 때문에 이때 이제 NADH가 막을 경계로 해서 전자 주고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 그 접견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어떤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면회자가 바깥쪽에서 직접적으로 뭐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컨택을 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돼? 유리판을 경계로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물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죠? 이런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죠? 어떤 뚫린 공간이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전해줄 수 있듯이 셔틀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얘가 갖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NADH가 NAD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FAD나 NAD 플러스가 이 내막에서 준 전자를 어때요? 받아가지고 NADH나 FADH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NADH가 생성이 됐을 때는 NADH에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죠? 반면에 좀 속도가 느려요.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반면에 이제 FAD가 받았을 때는 FADH2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NADH보다 에너지 함량이 좀 적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점인데 상대적으로 NADH가 받을 때보다 속도가 빨라요. 요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종류의 어떤 셔틀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셔틀 중에 하나가 말산 아스파르트 산 셔틀이 있어요. 말이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복잡하고 느리고 그 다음에 대신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막강 공간이고요. 여기가 MT 기질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막단백질이 두 가지의 어떤 막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통과하는 아스파르트산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스파르트산이 통과를 하게 되면 얘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 과정에서 말산으로 바뀌어요. 옥살 아세트산으로 바뀌어요. 자, 옥살 아세트산이 되고요. 이 옥살 아세트산이 말산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자, 그러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가 NADH에 대한 투과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당 NADH가 전자를 주고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산화가 되지만 옥살이가 말산이 됐을 때 이때는 환원이 되는 거죠. 전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아스파르트산이 옥살초산이 될 때는 요거는 아미노산이고 요거는 유기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탈아미노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산은 요 복합체를 통과를 하고요. 그죠? 이 말산이 다시 옥살초산이 돼요. 기질에서, 그지? 그 다음에 옥살초산이 다시 아스파르트산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 과정은 당연히 아미노화가 되겠죠. 요거는 당연히 산화 반응이 될 테고요. 자, 이 과정에서 똑같이 NAD 플러스가 NADH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1번 복합체로 들어가서 전자 전달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애가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하는 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그냥 꾸준하게만 필요한 장기에서 이런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어떤 장기에
발달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셔틀이 뭐가 있냐면 글리세롤 3인산 셔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코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 글리세롤 3인산이 환원이 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산화가 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이라고 하는 해당 과정의 중간사물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막간 공간,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했을 때 여기 셔틀이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커다란 셔틀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주고 빠집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산화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의 반응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환원 반응이 DHAP라고 하는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글리세롤 3인산으로 바뀌어요. 요게 환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시 글리세롤 3인산이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으로 바뀌는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어떤 고에너지 전자를 NAD 플러스가 받지 않고 이번에는 FAD가 받아서 FADH2로 전환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전자 전달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근데 얘의 에너지가 얘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그죠? 반응 속도는 빨라요. 대사가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보다 어떻죠?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인데, 단점은 에너지 소비가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세롤 3인산 셔틀이 특히나 발달되어 있는 조직이나 기관은 보통 조금 손실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빠르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조직, 뇌나 혹은 근육과 같은 뇌나 근육 조직에 특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 걸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량적인 상태에서 ATP에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ATP 자, 잠깐만 보시면요. 자, ATP에 우리가 이제 NADH 1 자, 1 NADH가 반분자의 산소랑 반응을 했을 때, 그죠? 이때 물이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지는 어떤 ATP가 3ATP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FAD H2가 완전 산화가 됐을 때 반분자의 산소랑 반응을 하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물도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얘는 EATP 정도의 어떤 효율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3ATP 대신에 캠벨 기준으로 2.5 ATP라고 얘기를 하고요. EATP 대신에 1.5 ATP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38 ATP보다 더 적은 ATP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원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탈 10개 NADH이기 때문에 25 ATP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FADH2 같은 경우는 포도당 한 분자, 피로부산 두 분자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분자에 FAD H2가 반응을 다 하게 되면 3ATP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해당 과정, EATP, 기질순의 인산화 과정, 그 다음에 TC 회로 EATP, 이 네 개를 전부 다 어때? 더하게 되면 얘가 4가 되고 3이 되고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30이고 32ATP 32ATP를 어때?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기준으로? 원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38ATP보다 적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만약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없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2.5ATP로 계산하세요, 1.5ATP로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용어를 반드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효율 자체도 실제로 686 킬로칼로리 기준으로 본다면 40%보다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TP 합성률을 얘기를 한다면 전체 이제 포도당이 갖고 있는 1몰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686킬로칼로리고, 그죠? 그냥 1ATP당 7.3킬로칼로리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 한다면 32ATP 곱하기, 그죠? 7.3 곱하기 100 하면 나올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40 전에 나왔던 38ATP의 어떤 에너지 효율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전자전달계와 짝풀림제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